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 7175 3285입니다. 잘 보이나요?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며칠간 모르는 번호는 안 받겠습니다.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칼라링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여러분도 저기 대한환경사 앞에다가 전화해서 이거 같이 칼라링 설치하셨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환경사협회에다가 힘을 몰아주고서 혹시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때 좀 대한환경사협회 비난하자고요. 일단 한번 힘을 몰아주는데 일단 얘부터 한번 칼라링부터 한번 설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달에 3,800원인가 4,000원인가 이렇게 내면 된대요. 그리고 뭐 그거 정도 협회에다가 힘 몰아주실 수 있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고 내일 한 며칠간 모르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번호 뜨면 안 받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전화로 제가 전화번호를 알더라도 아마 그 칼라링 끝날 때까지는 안 받고 그 다음에 받을게요. 여러분도 한번 설치해 보세요. 자, 원래 오늘 사위검사, 사시검사, 사시와 사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거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개만 할 거거든요. 오늘은 특수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수렌즈가 대단한 게 특수렌즈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렌즈 중에서 우리가 되게 알려진 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청색광 차단 렌즈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냥 기초적인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사위 검사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를 먼저 얘기하려고 3개 정도, 4개 정도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비구면 렌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스페니컬 렌즈가 구면 렌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A를 붙이면은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가 돼서 비구면 렌즈가 됩니다. 비구면 렌즈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광축에서 이렇게까지 삐뚤어질 수가, 광축에서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렌즈가 있으면은 들어오는 빛들이 한 군데로 수렴이 됩니다. 한 군데로 수렴이 되는데 이게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이 원래 수렴되는 점보다 조금씩 안쪽으로 이렇게 맺힌답니다. 조금씩 안쪽으로 맺혀서 얘를 바깥쪽으로 이걸 계산을 해서 조금씩 펴줘서 밖으로 갈수록 점점 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구면 렌즈 중에 도수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면부가 평면에 가깝게 반듯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로 봅니다. 이게 비구면 렌즈입니다. 우리가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는 게 뭐 가우스의 결산 공식에서 S분의 1은 S분의 1 플러스 F분의 1 여기에서 요게 요 부분을 M-1 그리고 여기다가 R2분의 1 마이너스 글씨가 점점 멀수록 힘드네요. 이게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잖아요. 이거를 결국을 보면은 R2의 공률에서 공률의 역수에서 R1의 공률의 역수를 빼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걸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R2에다가 한 50cm에서 0.5cm에서 0.05 그리고 여기 10cm에서 0.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R1의 이 숫자가 적을수록 이 렌즈가 굴절률을 높게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 여기에 뭐 두께를 나타내는 T는 없잖아요. 공식에 T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1면이 이게 이거니까요. 밑에 R1이 무한대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되면 무한대로면 이건 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면부가 반듯할수록 렌즈 후면과의 공률에서 높은 도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면 렌즈가 일반 같은 도수의 구면 렌즈보다 얇게 나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렇게 양호목 렌즈라면은요, 양호목 렌즈라면 더 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아예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이게 플러스가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만들고 하는 게
메니스커스형으로 만드는 게 오목 렌즈를 이런 메니스커스형으로 만드는 게 빛점 주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점 주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두가 메니스커형으로 만드는데 전면부가 반듯하게 하는 메니스커형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평오목형에 가깝잖아요. 이 평오목형 렌즈가 더 얇게 나오는 건 계산상으로 맞는데 이 렌즈가 진짜로 빛점 주체가 하나도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빛점 주체는 난시를 나타내잖아요. 저는 이 지금 의심을 갖는데 저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렌즈 쪽으로 연구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렌즈가 구면 렌즈보다 더 두께 얇게 나오는 거 말고도 왜곡 수차나 구면 수차도 왜곡 수차를 제거하죠. 예, 그런다 그래서 이 비구면 렌즈를 만들었으니까 맞겠죠. 저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먹는 거를 해결해 준다면은 이쪽도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 했어요. 혹시 공부하시고 싶은 사람들 이쪽으로 좀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특수렌즈에다 다른 걸 하나 얘기해 본다면은 프레넬 렌즈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프레넬 렌즈를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했는데 한 3개나 4개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거를 또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탁 떠오르는 렌즈가 별로 없네요. 프레넬막 렌즈.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프레넬 렌즈겠죠. 우리가 먼저 이 프리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프리즘이 어저께 안경학 개로 나누는 가장 기초예요 그랬는데 들어오는 빛이 제1면에서 한번 골절하고 제2면에서 한번 골절해서 기저방에 이렇게 꺾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안경으로 해서 사위나 사시를 이 프리즘으로 해서 많이 교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프리즘 양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안경 렌즈가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제2면에 평행하게 만들면은 제2면의 앞으로가 렌즈가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요 정각과 일체해서 정각과 같은 이런 식의 렌즈를 해줍니다. 이게 프레넬 렌즈입니다. 이걸 되게 비닐 형식으로 만들어서 물에 묻혀서 이렇게 안경 렌즈에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프레넬 막이라고 합니다. 프레넬 막 프리즘 렌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프레넬 렌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으로 들어온 빛은 밑으로 꺾입니다. 이 꺾임과 이 꺾임은 같아요. 우리가 프리즘 렌즈의 꺾임값, 우리가 최소 꺾임값 비교할 때 n-1 알파로 해서 이게 꺾임값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게 최소 꺾임값에서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다 잊으셨죠? 자, 이러니까 요 정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프리즘 렌즈와 요 곡들은 모두 같은 꺾임을 가져요. 그래서 얘도 밑으로, 얘도 밑으로, 얘도 밑으로, 얘도 밑으로 다 같은 각으로 꺾입니다. 이 프리즘 렌즈와 요렇게밖에 두께가 안 되는 이 프리즘 렌즈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하필 요 부분으로 이렇게 요 부분으로 들어가면 직진하겠지만은 그 양이 많지 않게 이게 촘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레넬막 렌즈를 앞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프레넬막 렌즈입니다. 이 프레넬막 렌즈, 프레넬막 프리즘, 프레넬 렌즈를 여러분들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프레넬막 렌즈를 많이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보는 곳은 OH 필름이라는 것이 있죠. OH 필름이니 OHP 카드니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학교에서나 우리 보수교육할 때도 이렇게 빔 프로젝트 쏴서 강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OHP 카드 아실 텐데 이렇게 통에 있고 이렇게 통에 있고 여기에 투명한 그 유리판 같은 게 있고 여기서 쏘면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요거 거울로 이렇게 반사하는 그래서 여기다 막 놓고서 하는 강의 우리가 했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했었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OHP 카드, OHP 필름을 위에 올려놓고서 강의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A4 용지만한 크기로 쓰잖아요. A4 용지로 된 OH 필름 여기다 올려놓고 강의를 하니까요. 근데 HP만한 게 그 A4 용지만한 게 손바닥만한 이 거울로 전부 다 집광을 하는 겁니다. 여기로 집광을 하고 여기는 볼록 렌즈로 해서 앞으로 쏴줘서 하는 거잖아요. 이 A4 용지의 크기 정도의 큰
그 불판이 이 손바닥만한 곳으로 빛을 모아주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판에 이렇게 위쪽에 이건 위쪽으로 아니다. 이렇게 밑에 쪽으로 하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볼록 렌즈를 모아서 집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도수가 상당히 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 한 30cm, 40c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엄청난 광을 모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모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이런 볼록 렌즈를 붙이면 무겁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를 요 막을 이렇게 볼록 렌즈를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두께로 만들어져야 될 그 볼록 렌즈가 요만한 두께로 만들어집니다. 요 두께로. 요 경우가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거 맞나요? 예, OH 필름 안에 여기에 볼록 렌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프레넬 렌즈죠. 아까 얘기했던 프레넬 막 프리즘, 프레넬 프리즘 렌즈에 그거보다도 이걸 더 여러분들 흔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OH 필름에 들어가는 그 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볼록 렌즈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이테 모양으로 동그란 게 계속 여기 그 투명 판 위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쏴주면은 이 큰 A4 용지에 놓여 있는 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볼록 렌즈 거울로 집광을 하고요. 여기서 거울에서 반사를 해서 앞으로 쏴주죠. 이것도 커지게 나가죠. 예, 볼록 거울은 오히려 반사상을 발산하니까요. 요게 아까 얘기한 프레넬막 프리즘 렌즈, 프레넬 렌즈를 프레넬막 프리즘은 아니겠죠. 프레넬 플러스 렌즈, 볼록 렌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프레넬 렌즈를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 3개, 4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2개 말고 또 뭐가 떠오르네. 이게 제가 무슨 대본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되려나 봐요. 자, 하나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를 얘기를 할까요? 렌티큘러 렌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렌티큘러 렌즈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좀 많이 작업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라식이나 뭐 라섹이나 하는 그 시력 교정 수술이 없을 때는 우리 20디옵터짜리 손님, 15디옵터짜리 손님 흔하게 접했잖아요. 저는 10디옵터짜리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 위에다가 10디옵터짜리 뭐 렌즈를 해주고 이런 경우에 처방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셔서 이렇게 다 수술하시고 이제는 안경 안 쓰시나? 요즘은 그런 손님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손님이 좀 돈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 너무 좀 속물스럽나요? 자, 근데 이 렌티큘러 렌즈라는 거는 아까 프레넬 프리즘 렌즈가 두껍게 나오는 프리즘 렌즈를 얇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이 렌즈도 아주 고도의 근시나 고도의 원시 환자의 렌즈 두께를 얇게 해주는 경우가 됩니다. 자, 한 50디옵터 되려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제1면과 제2면의 차이가 이렇게 공률 차이가 많이 나는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경테에 넣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엄청난 두께의 렌즈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앞에를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시야를 넓게 할 수 있지만은 고개를 돌리거나 해서 시야를 아주 넓게 할 수 있지만은 앞면만 딱 보는 상태에서 과연 몇 도까지 시야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앞만 딱 본 상태에서 여러분 해보시면 앞에 보는 겁니다. 요 정도 저는 보이네요. 이게 손이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쪽도 여기까지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90도보다는 조금 넘어가고 뭐 360도 시야인 사람들 눈이 뒤로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한 10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정면에서 한 100도, 정면에서 한 100도 요 정도 돌아가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이거보다 넘어가면은 눈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는 사람이 부족함 없이 지금 보듯이 한 100도 정도까지를 느낄 수 있는 시야가 눈에서부터 한 12mm 정도 떨어진 안경 렌즈 상에서 3cm 정도입니다. 30mm.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 렌즈 파이가 이게 되게 한 70파이 정도 얘기하죠. 70파이입니다. 근데 이 70파이 렌즈를 만들 게 아니라 이분한테는 여기 가운데 3cm 정도만 이 곡률을 갖고 이 곡률을 요만큼을 갖고 나머지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공률을 가져 도수를 가지면은 요 부분은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된대요. 요 직경이 30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렌티큘러로 해서 고도근시나 고도원시의 환자들에게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볼록 렌즈의 경우도 한번 그려볼게요. 볼록 렌즈도 이 정도로 해서 두께가 이만큼이 나와야 될 뿐인데 3cm만 필요하니까 여기만 공률을 갖고 여기만 이렇게 공률을 갖고 여기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것과 똑같은 그림을 제가 그림을 너무 평탄하게 그렸군요. 이만큼 공률을 갖고 여기는 반듯하게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렌티큘러를 끼신 분들은 가운데 이 안경에 요만큼만 반듯 이쪽은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서태지가 1991년인가에 데뷔하면서 안경을 타원형, 오벌형이라고 그러는 아주 조그만 안경 끼고 나왔잖아요. 뭐 파이수가 40, 42, 뭐 46, 48 이런 거 44 사이즈는 애기들 사이즈로 그랬으니까 46 사이즈 정도 그렇게 자그마한 안경에 만들면은 요 부분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렌티큘러 안경이 두께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여러 면에서 좀 재료도 절감되겠죠. 가격도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켜본 지가 오래돼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디옵터, 30디옵터 손님들이 사라져버렸다고. 30디옵터는 못 해봤습니다. 12디옵터는 흔하게 해봤고 20디옵터, 25디옵터는 좀 많이 해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 렌즈의 특수 렌즈로 해서 프레넬망 렌즈 그리고 비구면 렌즈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렌티큘러 렌즈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짧게 해서 그래요. 한번 그거는 저기 누진 렌즈는 따로 또 하든지 짧게 해서 우리가 자주 작업을 하면서 쓰는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렌즈 중에 특수 렌즈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며칠 쉴까요? 이거 생각으로 부담입니다. 예. 저기 원래 하기로 했던 사위 검사 그리고 사위와 사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